영화를 만드는 일도 사실은 이 관객에서 더 좋아하다가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영화를 시나리오를 완성할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완성할 때도 저한테 가장 큰 기준이 됐던 거는 관객의 입장에서 어쩌면 처음 내가 영화를 접했던 그 자세로 돌아간달까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다시 탁 한번 세우고 나면 뭔가 좀 명료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저한테 영화는 그냥 내가 보고 내가 감동받고 그 감동을 더 하고 싶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래도 한 5년 전까지는 어려 보인다는 말을 지배적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편이에요. 영화 딱 촬영 끝내고 나서는 진짜 폭삭 늙었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 기억에 있는 그 순간부터 있었던 곳이 여수이고 저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고향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고 늘 바다를 보고 살고 그 바다와 하늘, 그러니까 늘 변하는 그 풍경, 그러니까 한 번도 뭔가 지겹다거나 뭔가 벗어나고 싶다거나 하는 유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나에게는 새로움을 주는 공간이고 뭔가 늘 발견하는 곳이고 신기한 곳이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민감했던 사춘기 시절도 보내고 했던 게 엄청 큰, 저로서는 그게 자양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래서 결국 그거를 표현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칸 국제영화제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어떤 동경과 어떤 상상의 세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영화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너무나 좋은 영화들이 많고, 진짜 저한테는 막연한 어떤 영화의 또 다른 이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막상 이제 영화를 완성하고 출품을 해보자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기대 자체가. 혹시라도 기대를 했다가 역시나 안 되면 얼마나 실망들을 하실까,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막상 이제 그 공식 부분에 초청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모르겠어. 진짜 별 믿기지도 않고, 비행기를 그렇게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외국에 나가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되게 이렇게 어리둥절한 채로 지냈던 것 같고. 여기 새로 오신 소장님이시다. 인사 올려라. 이름이 뭐야? 제목도 인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제목을 그렇게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한 편의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구상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도희라는 아이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영화의 제목은 도희야로 해야겠다. 제목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야기였던 모습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희가 아닌 거죠. 이 영화는 도희야인 거고,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였고. 제목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너 왜 이렇게 쫓아다녀? 나한테 할 말 있어? 야, 너 멀어! 야, 진짜 이렇게 나을 것 같아! 야, 용아 지 딸이 아닙니다. 박영아 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소장님만 있으면 돼요. 도희를 보면서 물론 뭐 그 친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싸웠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뭐 거기선 작은 괴물, 어린 괴물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폭력에 가공할 만한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이야기만 하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든 거는 장편 영화지만 이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들도 보면 사실은 다 폭력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제 장편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게 되게 저한테 큰가 봐요. 그 폭력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행위면 행위, 어떤 개념이면 개념,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를 지배하고 있는 테마인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야심차게 굉장히 다 성격이 다른 류의 폭력들을 담고자 노력을 했던 게 있고 도희에게 이제 가해지는 폭력이 굉장히 외면적이고 직접적이고 이런 류의 폭력이라면 영남이 겪은 그리고 영남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폭력은 또 다른 류의 어떤 류의 만연한 어쩌면 그래서 더 무서운 편견이나 뭐 선입견이나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폭력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이 두 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이 얼마나 처연하고 슬픈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강화도, 인천, 순천, 여수, 돌산이라는 데가 있고 금오도라는 섬이 있고 금오도라는 섬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거의 배가 정말 잠시만에 그냥 끊겨버리니까 나올 수도 없고 거기 갇혀서 이제 저희끼리 생활하는 그런 거거든요. 겨드랑이 쪽에 그거를 바꿀 수 있지. 배우와 스텝 어떤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달아요. 하나 드세요. 새벽 시간 준비해 주신 야식입니다. 다 같이 불러앉아 먹으면 되겠다. 호박고구마 다 먹었어? 좀 넣었죠. 뭘 해도 귀엽냐. 영화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공들여 찍으신 장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공들여 찍고 잘린 부분도 지금 많고요. 전체 흐름을 이제 봐야 되니까 너무 공을 들여서 빠진 장면들도 있고 그 중에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희가 그 바다에서 춤을 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사실은 뭐 시나리오에 아주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연출 제작팀 이제 늘 같이 준비를 하니까 각자가 각자의 머릿속에 각자의 이미지대로 그 장면들이 다 있었어요. 너무 다들 기대하고 설레어 했던 그러한 장면이었고 그러니까 다들 잘 찍고 싶어 하고 세론이는 그 장면을 찍으려고 무용 연습까지 했어야 됐고 게다가 너무 이렇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운 날인데 그 얇은 옷을 입고 또 춤을 춰야 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잘 해야만 하는 장면이었었는데 막상 이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게 찍히는 바람에 이 영남이 이 춤추는 도희를 발견했을 때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자기도 모를 순간에 어떠한 매혹 정도로 그 장면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푹 빠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깝게도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무슨 DVD에 삭제된 장면 뭐 이런 거 할 때 넣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너무 예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론이가 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너무나 예쁜 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영화가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출발이 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아마 20살 무렵쯤에 들었던 얘기 같아요. 어떤 전체적인 영상 매체에 관해서 공부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까 했던 이야기예요. 고양이가 있었고 그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한테 새 고양이가 나타나고 집에 이제 데리고 온 이후에 이 원래 고양이는 주인의 관심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주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다가 신발을 신다가 깜짝 놀란 이유가 신발 안에 죽은 쥐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이제 이 옛날 고양이가 자기를 이제 안 예뻐한다고 복수하는구나. 너무너무 싫다. 이러면서 이제 흠씬 두들겨 팬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빨갛게 껍질이 벗겨진 쥐가 구두 안에 놓여 있어서 주인이 이제 경악하면서 뒤로 자빠졌는데 사실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그 고양이가 죽은 쥐를 놓아두고 그 이후에는 빨갛게 껍질을 벗겨서 놓아둔 이유,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그 쥐가 너무 맛있는 식사니까 주인이 이제 나를 안 예뻐하니까 그 사랑을 다시 찾고 싶어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건데 주인이 보기에는 그게 더 자신으로 하여금 또 극악한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된 그 짤막한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고양이가 도의가 되고 결국에 고양이가 한 그 껍질을 벗긴 쥐를 놓아둔 이 행동이 도의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 행동이 된 거고 이제 주인이 영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에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아마 이유가 그 주인의 입장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고양이를 놓고 봤을 때는 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야, 너가 지 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알지? 조용히 잘 지내면 복귀할 수 있을 거야. 각자의 연기들도 정말 훌륭했고 새 캐릭터가 있을 때 그 앙상블도 정말 좋더라고요. 연기에 대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님 어떻게 디렉팅을 하신 겁니까? 너무 훌륭한 배우들을 만난 것 같고 저는 이제 장편 영화를 처음 찍었으니까 이 다음 영화를 찍을 때 이 높아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일단 이 훌륭한 배우들을 만난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인물들인데 사실은 각자가.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인물을 이해하려고 그냥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 세 배우가 모두.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노력한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려준 것 뿐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지 같이 공감하도록 노력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 배우들이 완전히 내면화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 또 가능했던 게 아닌가. 배두나 씨가 정말 할리우드에서 뭐 열심히 영화를 찍던 와중에 3시간 만에 이메일 보낸 지 3시간 만에 본인이 확인하고 5분 만에 오케이를 할 정도의 시나리오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랑 통화도 안 해보고 하겠다고 한단 말이야. 진짜 저는 그런 심정이죠, 사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고 나서 한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서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잠깐 서울에 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만나서 이제 둘만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선뜻 결심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런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결심을 하기까지 최단 시간이 2시간인가 있었대요. 5시간인가? 네, 어떤 영화인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읽자마자 결심을 했다 뭐 하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고 이 영화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 얘기 굉장히 잔잔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떤 굉장히 큰 심지어 파격적이라고 느껴질 법할 정도로 그러한 충격이 있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밤에 그렇게 비디오를 보셨어요. 비디오를 쌓아놓고 절대 일부러 연기를 시키지 말아라. 배우가 가장 어려워하는 연기가 뭔 줄 아냐. 글에만 예민해지고 그 이외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에는 좀 무디게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